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전통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기상청 분석 결과 올여름 대구 경북에 내린 비의 양이 900mm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오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에도 정상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원 산하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중구 대구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도 모두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집중호우가 잦아 지역 곳곳에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기상청 분석 결과 올여름 대구 경북에 내린 비의 양이 900mm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카눈. 대구 서구는 212mm, 경주 토암산에는 317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이어졌던 장마는 대구 경북에 560mm의 물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대구 경북에 내린 비의 양은 무려 930mm에 달했습니다. 평년의 608mm에 비해 300mm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7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1년 동안 내릴 대구 경북 강수량의 20%가 집중됐습니다. 올여름 폭염 역시 평년보다 유독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은 24.6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해는 기상 관측 사상 올해를 포함해 단 4해뿐입니다. 특히 장마철 기간 동안 평년에 비해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비가 내리는 날에도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평균 일 최저 기온은 20.7도를 기록해 이 역시 기상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15.2일로 평년 14.6일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열대야 일수는 5.2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전통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애쓰는 대구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현장을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의 명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우수 상품을 선보이면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길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에선 30여 개 전통시장이 55개 부스에서 우수 상품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여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걸 헤쳐나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힘이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 8도 특산품 판매관, 대명시장과 와룡시장 등 지역 5개 전통시장의 음식 명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도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전통시장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우수상품 경매쇼, 시장 상인들의 끼를 발산하는 상인가요제, 우리시장 흥잔치, 우리시장 콘서트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다양합니다. 유명 가수 공연 등 축제를 통해서라도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지금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늘 저녁에 매출액이 서울로 다 올라가지만 우리 전통시장은 바로 이웃에서 물건 바로 주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우리 시장이 살고 이웃이 삽니다. 지난 7월부터 대구시에 새로 편입된 군위군 전통시장 특산물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구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와 함께 대구 전통시장에선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2023 황금역 동령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었는데요. 대구도 더 이상 묻지마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등산로를 살펴보니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았습니다. 먼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장기공원의 한 등산로입니다. 이 등산로는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없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상리동의 한 와룡산 등산로 입구 어디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없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50m 정도만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에도 CCTV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체육시설이 조성된 공원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내당 1동 공원에도 CCTV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여기 산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다. 학생들은 많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도 물론 많이 오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와룡산을 오르는 다른 등산로 입구도 가봤습니다. 이곳은 와룡산을 오가는 또 다른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면 진달래 군락지가 나오는데 이곳 어디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CCTV가 없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요새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만 등산로 자체가 지금 서구도 지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거 확충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범죄가 발생했던 서울 신림동과 비슷한 산지형 공원은 대구에 약 40여 곳 있는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등산로에 범죄 예방시설을 하루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서울 관악산 성폭행 살인 사건과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CCTV를 늘리거나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의 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로 CCTV는 달성군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슬산 일대를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산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달성군은 등산로 주변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로 이용객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스피커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소 선정 절차를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내년에도 다목적 CCTV 설치,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해 CCTV 설치, 노후 CCTV 교체 사업 등 안전 달성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사전 범죄 예방과 재진환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가에는 안심 귀갓길이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7월 어두운 골목길 등 7개 구간에 태양광 LED 바닥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곳곳에 112 신고 표지판 등을 부착했고 경찰은 이곳 일대를 집중 순찰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만 이런 안심 귀갓길이 10군데가 넘습니다. 달서경찰서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27%가 넘는 월성 이동 주택가를 이른바 은하수길이라는 안심 귀갓길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 여고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태양광 LED 안내판 17개를 집중적으로 부착했습니다. 이곳이 안심 귀갓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 11개를 부착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벨도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이제 길가에 가실 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자체나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다닐 때 늘 주변을 살피고 특히 밤에는 방범시설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밝은 곳을 이용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도심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대구 대기오염 전체 배출량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기후 위기 시대에 시설을 당장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염색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지난 1987년 준공된 이후 벌써 36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 연료는 유연탄. 발전소 내에 있는 보일러 5기를 통해 생산된 증기를 인근 127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 염색산단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80만 톤으로 대구 전체 934만 톤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량 역시 대구 총 배출량의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염색산단에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로 인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하다고 발표되는 날은 거의 한 달씩 계속 안 좋음 뜨잖아요. 그럴 때가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뿌옇고 보이고 이렇게 앞이 산도 안 보이고 염색산단도 뿌옇게 그러면은 진짜 차 타고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기도 싫죠. 네. 환경단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아직도 도심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이수출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유연탄을 LNG로 바꾸면 미세먼지 감축량은 93.9%, 온실가스 감축량은 44.7%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열병합 발전소 연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현재 염색산단 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단 자체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쯤에야 이전지가 결정되고 이후 실제로 이전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수행이 된다 하더라도 옮기는 데까지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계속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동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전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 36년째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기후 위기 시대에 대구시가 유연탄 사용부터 중단할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목욕탕 건물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구 소방본부가 대구 지역 내 위험물 시설 허가 대상 목욕장 47곳을 대상으로 소방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목욕탕 내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의 구조 적항 여부와 각종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인학성 액체의 거래 내역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0명과 경찰 3명 등 총 23명이 다쳤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 5일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위원회로 회부되면 검토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정상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에도 의료원 산하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중구 대구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 모두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입영병동도 24시간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대구 지역의 도산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대구 회생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상봉회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의 도산 사건 건수는 작년 상반기 7,964건보다 2,045건 늘어난 49건으로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중 가장 높은 25.7%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대구 상인은 도산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산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대구 회생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습니다. 앞산 충혼탑의 에스컬레이터와 경사로가 내년 중 설치됩니다. 대구시는 충혼탑 참배객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길이 32m의 에스컬레이터와 참배계단 우측면 경사로를 설치키로 하고 내년도 본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산 충혼탑은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앞산공원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연로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인천시에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구도 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에 담은 하수도 사용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돕던 측근 3명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습니다. 이들 3명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입지자들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절차가 빨라지면서 착공 시기도 6개월 이상 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선 CCTV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철한 신고 정신과 함께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함께 향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대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